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조지아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미국 투자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전문 애널리스트인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 모시고 2차 전지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회사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이제 투자자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이 두 회사 주가는 좀 전체 시장이 안 좋았습니까? 많이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투자안들이 좀 구체화됐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정상회담 영향으로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했지만 투자자들은 좀 냉정하게 지금 이 주식을 바라보고 있군요. 네, 물론 호재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뭔가 구체화된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SK이노베이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곳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투자 계획이 어떻습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어떤 지배력을 좀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지 투자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SK이노베이션이 기존의 조지아주에 발표해 놓은 투자 금액이 한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3조 원 정도면 배터리 캐파 기준으로는 한 30기가와트아워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걸 이제 전기차로 환산을 해야 좀 와닿으실 텐데 전기차 대수로 환산을 하면은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의 이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입니다. 40만 대에서 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든다기 위해서 한 3조 원 정도 투자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정상회담 직전에 포드와 JV 설립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인트 벤처.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6조 원 정도 투자 발표를 했고요. 이것도 역시 이번 사실 이제 정상회담과 연결되어서 발표된 투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된 것인데요. 그게 이제 6조 원 정도니까 전기차 대수로 환산을 하면 거의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대응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확실히 미국 쪽 증설은 제일 좀 빠르게 가고 있고요. 총 9조 원 정도의 투자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조인트 벤처가 블루 오벌 SK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포드와. 그러면 거기서 포드에 공급하고 폭스바겐에도 거기서 생산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나요? 일단은 그 6조 그러니까 이제 포드와 SK이노베이션 간의 6조 투자 요거는 이제 포드 향으로만 가는 거고요. 포드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SK이노베이션이 첫 번째 공장 3조 원 투자를 진행해 왔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포드와 폭스바겐 모두 대응을 하는 캐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작년부터 보면은 LG와 SK이노베이션 간의 소송 당시에 폭스바겐도 이 소송 안 하게끔 잘 종료되게끔 해달라라고 서신을 보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대규모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LG화학의 이제 전기차고요. 이쪽에서 먼저 투자를 시작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쪽은 이번에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원래는 3조 원 정도만 투자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GM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조인트 벤처는 얼티엄셀즈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제 3조 원 투자니까 아까 말씀드린 규모대로 한 4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 되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 정상회담 직전에 그 추가 3조 원 투자를 발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상회담과 연결지어서 투자가 좀 구체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의 3조 그리고 추가 3조 해서 총 6조 정도의 투자를 지금 발표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6조를 투자해서 양산을 한다면 합쳐서 15조 원 정도 됩니다. 15조 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한 9조 원 정도를 해둔 거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몇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나요? 그게 이제 기존의 캐파는 3조 투자해서 한 30기가 정도 하니까요. 그게 한 40에서 50만 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또 3조를 했기 때문에 같은 분량이 애드가 되는 겁니다.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서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전기차 대수 대응이 그러면 가능합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각각 한 80만 대에서 100만 대씩 생산을 하게 되는군요. 네, 그 SK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초기 3조가 또 있었고 추가 6조가 더 들어가니까 여기는 한 100만 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이 SK이노베이션이 전체 생산량이 훨씬 높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은 좀 후발주자라서 아직은 캐파가 작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증설하는 게 대부분 미국에서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보이는 투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 시장의 전기차 어느 정도 지금 판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선점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로만 보면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연간 한 1,5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는 시장인데 지금 전기차 판매 대수는 작년에 유럽이 100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미국은 지금 3년째 30만 대 내외입니다. 굉장히 작은 시장이에요. 유럽보다 훨씬 작네요. 작습니다. 예, 전체 자동차는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실상 지난 한 5년에서 10년간 미국은 전기차에서는 불모지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적어도 최근 4년간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사실 탄소 배출 규제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파리 협약을 탈퇴했었고 연비 규제도 오히려 완화해줬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사실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규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1호 공약이 파리 협약 복귀였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부양 법안에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주별로 203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기를 특정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굉장히 낮은 침투율을 전기차 침투를 갖고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좀 세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래의 그 전기차 시장 침투율 그러니까 네. 전체 차중에서 전기차 판매량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2030년 일단 글로벌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 4%밖에 안 되거든요. 4%. 유럽만 이제 한 10%를 넘어섰고요. 중국이 한 8%, 미국은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2025년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시장의 눈높이고요. 2030년에는 유럽 내에서만 전기차 침투율이 한 70% 가까이 될 거다라고 보고 지금 폭스바겐과 유럽의 배터리 체인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만 70%까지 갈 거다. 맞습니다. 예, 유럽이 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대 자동차 시장인데요. 거의 한 900에서 1,000만 대가 전기차로 바뀔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지금 폭스바겐과 해당 체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겠지만 모르죠. 지금 향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변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 못지않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마켓에서 전기차 비중이 올라간다면 네. 그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 네, 맞습니다. 이 배터리 관련 주식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올해는 좀 지금 주춤한 거죠. 그렇죠. 좀 주춤하고 그럼 있습니다. 미래를 조금 중장기를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 말씀 주신 대로 대형주들이 거의 한 3배 올랐고요. 뭐 소재주들은 뭐 4-5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 이제 올해는 2월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금리 상승 이슈가 좀 겹치고 완성차 업체 내재화 이슈가 겹치면서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다 갔지만 이제 향후에 중장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성장은 굉장히 가파를 것 같은데 성장은 빠른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다들 아시는 뭐 PER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PER을 보고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2022년이나 23년의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는 보통 뭐 올해 아직 21년이니까 21년의 실적이나 뭐 내년 상반기 정도의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데 2차 전지는 수요가 꺾일 우려는 없기 때문에 23년 정도의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2023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의 예상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보고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3년의 실적을 보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애초에 이제 PER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작년과는 좀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는 바스켓으로 다 사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SDI든 LG화학이든 뭐 소재주들이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증서를 통해서 실적 추정치, 즉 2023년의 실적 추정치를 높여주는 업체들은 가격이 다시 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선별해서 작년만 해도 전체 바스켓으로 다 담아도 됐는데 그럴 정도로 돼도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정도로 가격 매력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개별 종목 전문성이 없는 투자자들은 뭐 ETF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배터리 뭐 ETF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상장 지수 펀드. 네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좀 차분하게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죠? 이게 이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바뀔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눈높이가 너무 그러니까 높아졌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3배를 갔기 때문에 지금 다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전히 전기차 침투율이 글로벌리 4%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배터리 섹터 주가의 방향성이 다시 밑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다만 이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고 다만 그렇다라고 하면은 ETF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도 ETF는 괜찮은 대안으로 보신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관련된 뭐 소재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전망이나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 좀 부합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비싸니까 가격을 보고 사야 되는데 다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서를 통해서 이 가격 매력을 높여주는 업체들을 좀 좁혀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주들은 지금 캐파 증설 스케줄이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그게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주들은 이게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움직여요. 네, 아무래도 이 캐파 증설에 따른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뭐 10만 톤 하기로 했던 회사들이 한 15만 톤으로 증설 계획을 높인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가격 매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소재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소재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업사이드는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재화 자체가 소재 배합을 통해서 이 배터리 재화의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섹터 내에서는 높은 이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재 업체들이 배터리 회사보다 안정성도 좀 괜찮습니까? 일단은 지금 배터리 섹터 자체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배터리 셀 만들어서 돈이 되느냐. 즉 지금 SDI나 LG화학 모두 전기차 배터리 만들어서 아직 적자거든요. 다른 배터리, 예를 들어서 소형전지나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흑자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 적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오는 구간인데 이게 잘 올라갈 것이냐 여부.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배터리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직접 내재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슈에서 소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소재는 이미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폭스바겐이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했지 소재 만들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비록 폭스바겐이 내재화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재는 필요할 테니까 소재는 괜찮게 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투자로 2차 전지 관련 투자 전략 잘 짚어봤습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